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공부하셨나요? 많이들 마음이 급하고 바쁘죠? 네, 그래도 조금씩 마음의 그 컨트롤 해가면서 침착하게 공부를 하십시오. 예, 절대로 급하게 서둔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놓은 것만으로도 충분히 많이 해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힘내시고요. 저 또한 조금이라도 한 문제라도 혹시 한 주제라도 여러분의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한 10분씩 여러분이 강의를 해주고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하고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하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38강이 되겠네요. 회사의 기구 변경, 구조 조정에 대해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주제로 보면 사실 이거는 주식과 관련되는 거고, 이것도 사실은 주식 부분에서 나오는 테마이지만, 결국은 주식을, 어, 취득과 이전, 교환을 통해서 구조조정하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 그 의미까지 여러분 알아두면 좋겠어요. 지배주의 소수주의 전부 취득에 대한 문제가 하나 나왔었습니다. 변시 10회인데요. 2021년에 나왔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혹은 주식의 포괄적 이전 혹은 또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의 전부 취득, 이렇게 통합적으로 묶어서 골고 그죠? 여러 가지 같이 섞어서 묶었죠. 물어보고 있죠. 혼합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주식 교환의 무효는 각 회사의 주주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그죠? 청산인에 한해서 주식 교환의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여러분 어때? 맞습니까 이거?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죠?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주식 교환 무효소라든지 기타 우리가 합병 무효소라든지 등등 보면 6개월 이내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서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소만으로, 알겠죠?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주장 아닙니다. 주장. 알겠죠? 소송으로만 가능한 소송으로. 이렇게 그럴싸하게 함정을 판 겁니다. 알겠죠? 그 6개월 내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했죠?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소만으로 주장할 수 있다. 잊지 마시고요. 늘 그런 곳에 함정을 팝니다. 니은번 주식 이전에 의해서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가 소유하는 그 회사의 주식은 주식 이전에 의해서 설립하는 완전 모회사로 넘겨주고, 완전 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완전 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그랬죠. 그죠? 완전 모회사의 주주가 된다 그랬죠. 이거는 한번 우리가 지문 나왔던 건데 반복해서 나왔군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디귿번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배주주가 소수주주에게 주식을 팔으라고 할 수 있는 매도 청구권이, 네, 여기 보시면 매도 청구권이죠, 권. 그죠? 권입니다. 권한이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 청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판례가 나오죠? 그래서 의무가 아닙니다. 의무가 아니에요. 그 지배주주가 매도 청구를 할 때에는 그렇죠. 미리 주주총회 승인을 받아야 된다. 주총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알겠죠? 미리 주총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 요건을 여러분이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상법 360조의 24에 보면 사망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아예 그냥 한번 정리를 해버리죠. 그림으로요. 지배주 소수 주식 취득에서 지배주주가 주식을 매도 청구하는 권한이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배주주가 95%를 소유해야 됩니다. 이 지배주주는 여기서
95% 소유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5%를 소유하고 있는 소수주주에게 매도 청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소수주주도 사실 이 지배주주가 어떻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딴지는 걸 수 있겠지만 사실 어떠한 방법은 없어요. 근데 매번 부딪히다 보면 소수주주도 스트레스고 지배주주도 경영상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이러한 조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제도가. 그럼 요건들은 어떠냐? 청구해야 된다. 지배주주 95%를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 소수 주주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알겠죠? 물론 이 지배주주에 대한 이 부분도 시험에 나오죠. 지배주주 보유 주식 95%가 모회사 또는 자회사의 주식도 합산합니다. 알겠죠? 합산해서 95% 충족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요건은 무조건 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무조건적으로 소수 주주의 지위를 박탈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엄격한 요건을 요구합니다.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에 되고요. 미리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요. 미리. 당연히 소집통지서에 적고 총회에서 설명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주식 매도 청구한 날 1개월 전까지 공고하고 주주와 질권자에게 이해관계자에게 통지해 줘야 돼요. 알겠죠?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소수주주는 2개월 내 매도 의무가 발생합니다. 2개월 내 발생하고 그럼 언제 넘어가느냐? 돈 줘야 되죠. 돈 줘야 된다. 매매 가액을 소수주주에게 지급한 때 아니면 공탁한 날 이전한 것으로 우리 법은 간주해주고 있다. 알겠죠? 간주해주고 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뭐 여기서 이제 그럼 주식 가격을 어떻게 선정하느냐? 우리 앞쪽에서 주식 매수 선택권에서 주식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먼저 합의 30일 동안 합의 안 되면 법원에서. 알겠죠? 이렇게 된다는 걸 알아두시고 이번에는요 거꾸로 할 수도 있습니다. 소수주주가 지배주주 보고 내 주식 사가라. 알겠죠? 이게 뭐냐면 매수 청구권이에요. 매수 청구권. 사가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5% 소유하고 있는 주주가요. 이것도 마찬가지 청구입니다. 지배주의 청구하는 건데 그래서 요건인데 여기는 소수주주가 지배주주에 하는 거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알겠죠? 언제든지 특별한 절차 요건 필요 없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배주는 2개월 내 매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전 시기는 똑같습니다. 아까와 같이. 이렇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정리해 본 것이고요. 리을번 가보시면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의 지배주주의 보유 주식수를 산정할 때 모회사와 자회사가 보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는다? 아니죠. 합산한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죠? 한번 정리를 했죠? 합습니다. 그죠? 보유 주식을 산정할 때는 합산합니다. 그렇게 알아두시고 미음번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권에 지배주주의 매도 청구를 받은 소수주주는 매도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지배주주에게 그 주식을 매도하여야 한다. 뭐라 그랬죠? 의무라 그랬죠. 의무입니다. 의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정도로 이제 우리가 이제 구조조정 관련된 나온 문제들은 다 한번 풀어봤어요. 정리를 해본 거고 이젠 구체적으로 또 회사법 통칙에서 나올 만한 게 있느냐 봤는데 이 부분이거든. 해산명령, 계속 청산 이 부분은 사실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젠 곧바로 한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이 세 개의 어떤 회사는요. 여기와 관련 출제될 때는 항상 한 문제를 통째로 한명회사 문제라든지 합자회사 문제라든지 유한책임회사 문제라든지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주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낼 수도 있지만 주로 어때요? 한명회사 합자회사 이 세 회사를 묶어서
거기에서 중요한 주제를 뽑아서 혼합해서 지문을 만들어서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한 명에서 합쳐서 유한 책임 회사에 대해서 한 문제 정도 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봐야 된다는 건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들은 한정돼 있어요. 아주 특별한 것들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공부를 조금 해놓으면 여기서 나오는 한 문제도 그냥 여러분이 얻을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나왔던 문제만이라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나왔는지. 한명회사와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혼합된 문제를 한명회사에 제가 넣어봤습니다. 이것도 11회니까 2022년 나왔네요. 올해 나왔던 문제네요. 한명회사의 사원은 정관에 정한 퇴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도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퇴사할 수 있다. 자,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했다. 이게 뭐죠? 여러분, 한명회사는요, 이 법정 퇴사 사유가 있습니다. 알겠죠? 거기에 사망도 포함되어 있고요. 한번 정리하셔야 될 건데, 어쨌거나 정관으로 퇴사 사유를 정해놨다. 그러면 법정 퇴사 사유로서 그냥 퇴사되는 것이지, 다른 사원 전원의 동의니 이런 것들은 받을 필요가 없어요.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 퇴사되는 것을 우리가 법정 퇴사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상법 21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한회사의 사원. 유한회사가 나왔습니다. 사원은 그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어요. 유한회사는 주주가 아니죠. 지분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사원의 지분이 하는데 양도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와 다른 점이 있어요. 정관으로요,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가 있어요. 주식회사에서는요, 제한할 수가 없어요. 알겠죠? 없습니다. 근데 유한회사에서는 아예 법조문의 정관으로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다. 알겠죠? 요 차이점을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차이와 특징 몇 가지를 알아두면 대비되는 것인데, 자, 유한회사 사원 나왔죠? 양도 상속 가능한데 정관으로 그 지분의 양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조문에 나와 있습니다. 이해됐죠? 자, 3번 가보시면 옳은 것 좀 찾으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옳은 것. 그죠? 옳은 것 찾으라고 하고 있죠? 옳은 것. 주식의 공유자는 각자 공유 지분권에 기해서 이익 배당 청구권을 각자 행사할 수 있다? 아니에요. 주식은 공유할 수 있어요. 공유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아버지가 갖고 있던 주식을 가족들이 상속을 했을 때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각자 공유 지분권에 기해서 이익배당 청구권을 각자 행사할 수 있다? 아니죠. 이렇게 여러 명 수인의 공유자가 생길 것을 가정해서 조문은 어떻게 돼요? 공유할 때는 공유자는 주주의 권리 행사할 자를 한 명 반드시 정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정한다 하면은 이런 통지나 승낙은 그 인에 대해서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전달된 걸로 봐주겠다는 거죠.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틀렸습니다. 주식의 수인이 공유할 때 공유자는 주식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 1명을 정해야 된다. 다만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자가 없는 때에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나 최고는 그 1명에 대해서 하면 된다. 없는 때는 공유자에 대한 통지는 그 1인에 대해서 하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아예 법조문에서 회사의 어떤 행정의 편리를 위해서 이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유한책임회사죠. 유한책임회사는요, 업무 집행자를 정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이죠. 그래서 업무 집행자, 기관도 정관으로 정해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업무 집행자는 사원이 아닌 자나 법인을 업무 집행자로 정할 수 없다.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업무 집행자는 사원이 아니어도 상관없고 법인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법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조문을 확인해 보면 그렇죠. 정관의 기재사항에서 업무 집행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성명과 주소, 업무 집행자가 법인인 경우에도 명칭과 주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알겠죠? 가능하다. 가능하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합자회사와 유한책임회 사원은 신용 또는 노무를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자, 이것도 잘 봐야 돼. 틀렸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묻고 있는 거예요. 합자회사에는 뭐가 있습니까? 유한책임사원과 무한책임사원이 같이 존재해요. 근데 보통요, 유한책임조합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 못해요. 무한책임사원은 신용이나 노무를 출자 가능해요.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유한책임의 사원은 원래 유한책임 사원들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신용 노무를 출자 못해요. 알겠죠? 그러면 어때요? 이거 틀린 거죠? 합자에서는 합자에서의 사원은 어, 무한책임 사원일 때는 노무 신용 노무 출자를 목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유한책임 사원일 때는 출자 목적으로 할 수 없죠. 그러면서 틀린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38강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또 내일 여러분에게 39강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